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탑입니다. 오늘 이 시간 10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좀 특집으로 갑진년 새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노인과 어른, 노인과 어른의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20가지 분류로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를 먹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 종착역으로 달려갑니다. 좀 서글프지만. 자,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노래 가사 속에서도 세월이 흘러가는, 우리는 익어간다, 성숙해진다, 이런 표현들 애둘러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아니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숙성되는구나, 이런 구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과 제가 얘기를 편안하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제목을 노인과 어른,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테마로 보면요. 지금은 이제 고령화 시대. 참으로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든 인근에 나가보면 지하철, 역, 등등 해서 정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나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가 노인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병약해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활기도 떨어지고 도심이 좀 뭔가 정체되어 있는 듯한 좀 이렇게 정적인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빠르게 활발하게 동적으로 그런 느낌은 확실히 떨어졌다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을 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른이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윤택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가 지난 송년회 때 모임에서 이 글을 인용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세월이 흘러가면 음식이 부패가 되는, 썩어서 냄새나고 악취나고 정말 다시 한번 그 음식을 쳐다보기도, 냄새 맡기도 싫은 그런 음식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비프드스큐, 그러니까 발효가 되는 그런 멋진 음식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김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든 우리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악취가 나는 그런 부패, 노인보다는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고 정말 필요한 그런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래 보면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게 좀 느껴져요. 뭔가 이렇게 대우만 받으려고 그냥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요, 집에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대접 못 받습니다. 특히 바깥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요즘 외부에 젊은 사람들 만났는데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대우해줘. 참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냥 다 사는 게 빡빡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른이 되면 대우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어른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 그냥 세월이 가니까 그냥 나이 먹은 거예요. 그냥 내 의지하고 뜻하고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어요. 네? 그냥 숫자만 늘려간 거예요. 숫자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어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집니다.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제 꼭꼭 누르면서 다듬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적자가 있다. 하지만 노인은 그냥 숫자만 차곡차곡 쌓은 거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세월을 보냈다는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노인은 머리만 커져버려요. 머리만 커진 사람. 어른은 마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보다는 상대를 생각하는. 하지만 노인은 머리만 커졌어요. 아는 것만 많아. 어디서 자기 것도 아니야. 주워 들은 것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집만 늘어가요. 아집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우를 받는다? 대접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해요. 오히려 머리만 크다 보니까 어떻게 무거우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 그리고 평생 학습이라고 요즘. 그래서 새로운 것에 내가 도전을 하고 배우려고 하고 내 몸이 움직이고 내가 신체 활동이 가능한 분야까지 하려고 도전하려고 하는 게 어른이고, 노인은 뭐 더 이상 이제 됐고 나는 내가 아는 게 많아. 나는 안 배워도 다 알아. 다 안 돼. 근데 실제 신문물이나 바뀐 최근에 어떤 그런 정보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노인과 어른에도 차이점입니다. 자, 노인은 아직도 본인의 욕심이 있어 자기 걸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걸. 가지고 있든 없든 자기 거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어른은 어떻게 해요? 나도 부족하지만 나누려고 해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행사를 하고 막 기념품이 있어요. 그러면, 부족하면, 꼭 제가 그랬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다른 사람을 먼저 다 챙겨줘요. 제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른 분들이 먼저 다 가져가. 나는 그냥 남는 게 있으면 가져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주고 그러려고 하고 해요. 그런데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더 이제 보면서 제가 이렇게 챙겨주면서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 거를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그런 건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해본 행사를 뭐 부족하고 이러면 내 거 먼저 내놓게 나한테 했어 이러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은 자기 걸 자꾸 챙기려고. 집에 가면 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최근에는 행사를 해보면 기념 타올 같은 게 제작이 잘 안 돼요. 달력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요즘은 정말 이렇게 수군을 많이 타올을 챙겨가요. 그런데 이제 부족할 때는 자기 걸 내놓는 분도 있고, 아니야, 박차가 하나 더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생각이 이렇게 많이 교차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쓰여지네요. 예, 쓰여져요. 본인 걸 포기하고 다른 분 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부족한데 하나 더 달라고. 글쎄요, 그래도 꼭 그렇게 챙겨가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꼭 구분을 짓는 게 뭐하지만 내 걸 채우려는 분은 노인이 되는 거고 내 걸 나누려고 오히려 부족하지만 내가 없어도 되지만 남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른이다 하는 뭐 작은 거지만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봅니다. 자, 이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그만 챙기려는 자기 위주가 되는 거고 어른은 이웃을 배려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어른이 되는 방식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거 뭐 나누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실천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거는 안 가져가도 돼요. 다른 분들 부족한 남으면 받으면 되죠. 아니면 그렇죠. 이게 행사를 하다 보면요 오시는 분 숫자보다 많으면 많으지 작은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게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예로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노인은 나를 밟으면 내가 피해를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뭐 갈봐야겠다. 이게 사투리이기도 합니다만 복수해야 돼. 이런 마음. 하지만 어른은 아니에요. 나를 밟고 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보다 똑똑한 어린 사람이 오면요 그 자리를 절대 안 내놓으려고. 심각하죠. 그런데 정말 어른은 나를 밟고 나보다 더 자네가 앞장을 서서 더 역할을 해달라. 이게 어른과 노인의 차이. 노인과 어른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단체를 할 때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즐겨 써요. 나는 지금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와서 나를 밟고 더 단체든 회사든 더 키워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후계자들이 나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여러 가지 더 잘 돼야 되고 더 번창해야 되고 자손도 좀 더 많이 낳아 그런 마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하고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자신만의 아름다움, 나만의 장점, 나만의 내세울 수 있는 걸 만들고 그걸 찾습니다. 이 얘기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노인은 왜 그러냐면 본인이 불안하니까 별 가진 게 없으니까 다 뭐 하나의 외길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를 쟤가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똑똑해, 나보다 여러 가지 뭐 등등 어머니들 많이 하죠. 뭐 이렇게 동창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게 왜 그러냐면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 본인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위치는 무시해요. 그건 노인이에요. 하지만 어른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자신만의 아름다움, 남의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줘요. 아유 그래 아름다운 거야 서로 아름다워. 하지만 우리 잘 지내. 뭐 그런 거 표현하지만 아유 됐어 밥값 누가 내면 어때 그런 마음. 자 그리고 노인은 내 외모 늙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병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글쎄요, 저도 이제 외모가 나이가 드니까 여러 가지 주름도 생기고 머리숱도 없어지고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사는데,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또래에 비해서는 아직은 주름이 젊은 편으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머리숱은 많이 빠지더라고, 나이가. 스트레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최근까지는 제가 머리 빠진다 신경을 안 쓰고 주로 스킨 로션도 제대로 안 바르고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왜 이렇게 또 사람들과 만날 때, 나는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조금씩은 갖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스킨 로션도 좀 사달라고 그러고, 머리도 이제 관리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는 신경을 안 써요. 모르겠네요. 그게 마음의 생각의 차이였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넓어지고, 제가 불안한 거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좀 무던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노인보다는. 예.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실천해보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늙으면서 나이가 들고 자꾸 늙으면 어르신이 되어라. 이제 어른의 단계를 좀 더 한층 올라가서 어르신이 되어라. 이제 나이를 이제 더 드시게 되면 누가 봐도 어르신, 노인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존칭 받을 수 있는 어르신, 응? 어르신이 돼요. 노인 양반, 응? 할아버지 이런 것보다 어르신, 이건 참 존경을 받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어른의 단계에서 어르신으로, 정말 신이죠, 신. 어르신, 존경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르신은 늙었지만 존경을 받고, 어르신이라고 지칭하는 거는 내가 존경을 받고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인이 아닌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르신, 글쎄 한 번은 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렵다. 네. 자, 그리고 노인은 몸과 마음, 세월이 가면서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이고 운동해서 뭐해? 세월 가면 다 늙는데. 귀찮아. 가꾸려고 하지 않고 운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르신은 스스로가 운동도 하고 내가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어울리려고 합니다. 뒷방에 뭐처럼 뒷짐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가 새로운 일 도전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르신으로 변신한. 자꾸 갖고 해야죠. 갖고 해요. 우리 남성들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먹다 보면 흡연, 음주를 안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몸에서 하는 냄새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청결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이상해.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걸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청결하게 사우나도 가든지 아니면 샤워를 열심히 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풍기는 채취도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로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뭐 우리 연배들 같이 이렇게 쓰면 간혹 있어요. 남성들이 그런 게 또 냄새가 좀 더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해요. 진짜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같이 옆에 있으면 저도 느끼는 혹시라도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물어보죠. 이거, 야, 내가 몸에 냄새 나니? 아직은 그런 건 없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뭐, 아무런 뭐, 아예 냄새 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노인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안 돼. 오로지 자기 생각만 얘기합니다. 어르신은 상대의 생각 그리고 상대의 얘기에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때로는 내가 아량을 베풀고 뭐 이거는 내가 경험이잖아요. 젊은 사람은 내가 경험을 해보잖아요. 이거는 뭐 내가 물러서줘도 별 문제가 없다.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래도 오케이 받아주고 이런 뭔가 아량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노인은 그냥 자기 고집에 자기 주장만 냅다 그냥 다른 사람 얘기 그딴 거 필요 없어. 또 젊은 사람 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이니 내가 얘기하는 어른이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나이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갖다가 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이거는 잘못됩니다. 잘 대화하고 물론 정확한 거라면 설득을 시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결정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조율을 해요. 조율을 해요. 그런 대화의 기법도 필요하다. 고집을 피는 거는 노인이 하는 거. 대화의 아량을 가지고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설득을 시키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안아주는 이런 부분이 어르신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다 맞춰요. 자기 기준. 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도 그렇게 해야 돼. 생각과 몸 자체가 그렇게 배어 있어요. 뭐 이런 부분에는 저도 조금은 그런 거 있지 않나 하는 반성도 해봐요. 제 습성이 살아오던 그 습관이 딱 배어 있어. 그걸 뭐 딱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르신은 그러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좀 이렇게 어르신은 덕담도 해주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근데 뭐 노인은 어때요? 상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상대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만 보게 됩니다. 내 주위에는 사람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바꿔서 가야 되지 않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딱 보면 뭐 살다 보니까 사람이 스타일이 좀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입견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폭넓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은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에요. 노인은 상대방에게 간섭을 하고 잘난 체를 합니다. 노인은 내가 말이야 옛날에 뭐 이랬고 말이야. 자네 지금 하는 게 그게 뭐야? 이거 아니야. 말투도 그래.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본인이 지배하려고. 근데 어르신은
스스로 자기가 어느 부분에 절제를 할 줄 알고 알아. 원래 고수는 잘 이렇게 안 났어요. 알아. 겸손하게 느긋하게 하고 그 젊은 사람이 하는 부분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알려줘. 근데 먼저 막 저쪽에서 뭐 거기서 청년들이 경험을 하고 젊은이들이 해봐야 자기들도 그 고비를 언덕을 넘어가는데 먼저 내가 나서서 뭐 이래 뭐 저거 뭐 잘난 척 야야 이거 이래 쉬운 거야 이쪽으로 가서 이래 하고 이래 풀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도전에 그런 게 없어져. 하지만 저 친구들이 그냥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고 해결을 할 때는 좀 지켜보다가 의뢰가 왔을 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내 생각인데 이런 아량, 겸손을 가지고 풀어가는 게 의뢰다. 설명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 여유가 있잖아요. 좀 느긋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자, 노인은 다음 얘기예요.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해요. 받기만을. 뭐 자식들한테 용돈 받는 그런 거 말고 받기만을 좋아한다.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베풀어주는. 노인은 그냥 받기만 한다고 그게 다 좋은 걸까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받는 상황이 있고 하지만 내가 베풀었을 때 더 큰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그게 이제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이다. 어르신. 자, 그 다음에 노인은 고독하죠. 외롭고. 왜 그러냐? 내가 노인 형태 티가 나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람하고 만나서는 뭐 밥 한 번도 사는 적 없고 내 얻어먹으려고 뭐든지 있으면 욕심내고 다 그래. 뭐 택도 없는데 자기 고집 얘기하고 뭐 얘기 아는 거 얘기하는 다 틀렸고 끝까지 우기고 그렇다고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러면 주위에 친구 없겠죠. 당연히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뭐 하다못해 뭐 한 번 먹었으면 한 번 아니면 뭐 두 번 먹었으면 한 번이라도 내가 내는 그런 게 되어야 될 거예요. 친구도 특히 이제 나이 먹고 어르신들은 또 안 그러잖아요. 주변에 친구도 많고 얻어먹으면 잘 먹었다가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 말이라도 해야 돼. 잘 먹었어. 그럼 얘기라도 해. 그래서 좀 이렇게 어르신들은 주변에 친구도 많고 활발한 그런 어떤 표현도 감사의 표현, 고마움의 표현 확실히 하고 이런 게 필요하던데. 자, 그 다음 노인은 이제 배울 게 없어. 나는 다 배웠어. 자기가 이제 최고다. 예를 들어 간혹 내가 대학 교수님 내가 학교 장인 내지 등등 내가 박사학위 그 분야의 박사지. 그 분야의 그 전공의 박사. 대학 교수는 뭐 자기 그 분야의 교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전체 전반적인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란.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데 어르신은 항상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다른 분야는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아는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야. 나름 그래도 그 분야는 자기보다 더 최고들이 더 많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네? 그렇잖아. 안 그래? 저도 내 분야에서 최고다 말할 수 없어요. 택도 없는. 나보다 더 그냥 나이를 이렇게 통틀어 해버리면 더 나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 그런 부분을 알고 처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저한테 하는 얘기. 자, 그리고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 진짜 필요 없는 거를 차곡차곡 쟁여놓는 사람.
많아요. 그게 이제 미련이 남고 아쉬움도 있고 추억에 또 이렇게 남고 있고. 하지만 어르신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죠. 나눔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런 게 있네요. 예전에 이제 저의 경우도 제 전공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이제 옷 종류 같은 게 좀 많죠. 유니폼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나눠주고 그들이 그걸 구매하기 어려울 때 기념된 이런 부분은 재활용, 그들이 입고 좋아 그런 방법들 자세하게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들 아나바다 나눠준다. 그렇게 재활용을 하는 지혜로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어도 뭐 기념 딱 되는 거 진짜 필요한 거는 두죠.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빨리 나눠줘서 그들이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아직도 몇 개는 남아있어요. 꼭 필요한 그런 거 빼고는 최대한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다음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자기 거에 대한 부분은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남 거는 그냥 마구잡이 편하게 해도 된다. 공짜 좋아한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 공짜를 먹는다는 게 아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식사 대접을 받지만 이걸 대가를 어떻게 지불을 해야 될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 그래서 공짜 그냥 뭐 주로 이렇게 이제 식사 자리가 많아요. 모임도 이렇게 보면 그냥 매번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공짜만 즐겨 먹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내는 걸 싫어해요. 좀 그런데 의아할 때가 좀 있죠. 사람이라면 글쎄 뭐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인데 어르신이 되려면 그냥 공짜는 없는 거예요. 세상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노인은 삶은 상실의 삶이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이 5가지를 상실하게 된다. 첫째는 건강이요.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일이고, 네 번째는 친구, 5번째는 꿈. 이게 사라집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년에 이 5가지는 의미가 있죠. 건강, 돈, 일, 친구, 그리고 꿈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은 최대한 이 5가지를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늦추자는 거예요. 최대한. 나는 어떻게 늙음을 죽음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연의 생명. 그러면 나의 건강, 돈, 일, 친구, 꿈, 이 5가지를 간직하고 어르신으로 살아보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2024년 갑진년 새해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삶을 더 알차게 살아가시는 분들.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는 게 어쩌면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게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 저도 이제 뭐 노인에 들어가는 나이죠. 아직은 뭐 노인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하고 숙성되고 익어가는 그런 어르신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오늘 특집으로 여러분께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노인과 어른,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